세 번째인데요. 무엇이든 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는요, 자식과 같은 거예요. 시는 자기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시가 소중하잖아요. 자기가 써놓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시를 마음의 허기. 시를요, 우리는 마음의 허기요, 마음의 경전이라고 해요. 네, 허기가 지니까 자꾸 뭘 먹는 거죠. 이 시를 먹어서 뱉어내는 거죠. 시는 감성의 나열이자 감성의 탈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결국 시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래서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시로 쓸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네. 사실 이제 컴퓨터나 이 딱딱한 바위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시로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어떻게 감정이입할 것인가, 여기에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에 대한 시가 이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연산적이기 때문에 그 쉽게 접근하기가, 내 마음을 갖다 넣어놓기가 참 힘들어요. 네. 예를 들면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에다가 그 글을 쓰려고 하면은 감정이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면은 구름, 바람, 별, 달, 해, 뭐 강물,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시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어떤 서정적인 것에 이렇게 기대어 있어요. 이 시가. 그래서 딱딱한 것보다는 감정이입을 하기 쉬운 거. 내가 어떤 나무에다가 어떤 감정을, 흔들리는 감정을 넣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슬플 때 아무리 차에서 기쁜 노래를 들어도 슬픕니다. 그 노래가 슬퍼요. 그럼 내가 슬플 때 그 경쾌한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거기서 춤추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슬퍼요. 그게 감정이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슬플 때 듣는 것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들이 시를 쓰기는 쉽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들여다보면 시가 된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사유와 관조인데요. 앞에는 오래 생각했다, 사유죠. 사유를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생각의 끝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상당히 고도의 생각의 끝을 가는 거예요. 사유라는 것은. 그 다음 오래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관조잖아요. 사유와 관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숟가락이 바늘이 될 때까지 생각의 끝을 둔다. 이게 생각의 끝을 보려고 보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사자성어에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부작침. 이 말은 뭐냐면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일, 이게 마부작침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드시 시쓰기에 여러 고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한 단계 한 단계 견디고 넘으면 반드시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반드시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고요. 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제 다 60이 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살 날이 진짜 미안하지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시집 몇 권씩 이렇게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 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부를 한번, 어떤 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두부. 아무래도 누군가의 살을 만지는 느낌. 두부를 이제 사면은 탱글탱글 하잖아요.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이 썼습니다. 따뜻한 살갗 안쪽으로. 살갗 안쪽은 두부 이제 그 표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따뜻한이죠. 따뜻한. 우리가 쓰려고 하면 따뜻한 이러잖아요. 그래서 따뜻한도 맞습니다. 조금 더 따뜻함보다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참 이게 시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걸맞는, 걸맞은 이렇게 하는 걸맞은은 맞는데 걸맞는은 틀리는 말이에요. 걸맞는 우리가 대체로 잘못 쓰는 단어가 있는데 걸맞는은 틀린 말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따뜻한 살갗 안쪽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곧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 같다. 이제 깨어날 것 같아. 두부가 탱글탱글 해가지고 순간의 촉감으로 사라진 시간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라진 시간은 액체의 상태예요. 두부로 보면은 순두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딱 틀에 넣고 눌러놓으면 두부가 응고되면서 두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두부는 식어간다. 따뜻했다가 자꾸 식어가야 이제 두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차분하게 여러 차례 죽음을 경험을 해요. 뭐 간수를 넣는다든지 순두부를 만든다든지 그거를 또 그냥 꽉 돌로 눌러가지고 압착하잖아요. 여러 차례 죽을 급을 넘기고 두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가워지는 가슴에 얹었던 손으로 줄쳐놓으시고요. 이 부분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차가워지는 가슴에 얹었던 이 손으로 차가운 가슴에 얹었던 손으로 뭐를 하냐면 이미 견고해진 몸을 붙들고 흔들었던 손으로 두부를 만져요. 지금 없는 시간, 부드러운 시간이죠. 지금 없는 시간은 지금 없는 시간의 마지막을 전해지지 않는 온기를 만져보는 것이다.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 이 사이는요, 없는 시간과 없는 온기의 시간이에요. 예, 없는 시간과 없는 온기의 시간을 이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넘기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두부를 오래 만지면 피가 식어가고 숨소리가 고요해지는 느낌. 곧 떠날 영혼의 머뭇거림에 손을 얹는 느낌. 자, 머뭇거림, 아쉽고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어떤 모습이네요. 이제 곧 떠나가요. 이것은 지독한 감각. 예를 들면 누가 돌아가시는데 손을 잡는 거죠. 이게 지독한 감각이에요, 진짜. 이런 감각 느끼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독한 감각이에요. 다시 유도고 시간. 네? 여기서 조금 의문점은 있어요. 유독이라는 것은 병이 들어서 아파서 돌아가실 때 아니면 어떤 거를 사고가 났을 때 유도고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유도고 시간보다는 그냥 저는 위태로운 시간으로 하고 싶어요. 위태로운 시간으로. 그 시간을 나는 만지고 있다. 사라진 시간은 눈꺼풀을 쓸어내리고 있다. 자, 이제 두부를 보내는 거예요. 두부를 이제 화자가 먹는지 어쩐지 몰라도 두부를 보내. 사람이 이제 눈 뜨고 영화 같은 보면 돌아가시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겨주잖아요. 이게 손으로 딱 쓸어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두부와 지금 이 사람 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 두부를 가지고 굉장히 잘 써졌죠. 제가 단언컨대 이 시는 선생님들은 10번 이상 읽어봐야 돼요. 이 두부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모습까지 다 표현은 아주 좋은 시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읽어보십사. 이럴 때까지 좀 읽어보시면 그 감성이라든지 느낌을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빅풋입니다. 빅풋. 이 빅풋은 영어로 빅, 크다, 풋, 발이잖아요. 그래서 빅풋, B-I-G-F-O-O-T예요. B-I-G-F-O-O-T. 빅풋을 이렇게 딱 붙였으면은 큰 발이 돼요. 큰 발. 빅풋을 딱 이렇게 빅자하고 풋, B-I-G-F-O-T를 딱 붙이면 큰 발이고요. 빅풋을 딱 띄어요. 이렇게. 딱 띄면은요, 밀다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빅풋을 띄었죠? 이 빅자하고 풋자하고 떨어졌잖아요. 이건 밀다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큰 발이 아니에요. 밀다 할 뜻. 아시겠죠? 이게 두 가지 어떤 그 말이 있어요. 뜻이. 빅풋입니다. 구람처럼 큰 발을 끌고, 여기서 이제 두 개로 썼어요. 빅풋을. 큰 발, 아까 제가 밀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낭떠러지까지 오두막집을 밀고 갔다가 밀고 왔다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요. 군함처럼 큰 발을 끌고 아버지가 낭떠러지까지 오두막집을 밀고 갔다 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두막집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휠체어입니다. 휠체어. 이 오두막집이 휠체어고요. 낭떠러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글을 쓸 때 이 낭떠러지나 절벽 이거를 혼용해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좀 약간 차이가 많습니다. 낭떠러지는요, 그 위에서 아래를 쳐다볼 때 낭떠러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느 높이에서 아래로 보는 거죠. 네, 낭떠러지.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절벽을 딱 쳐다보면 이게 정말 낭떠러지라고. 그걸 절벽이라고는 안 씁니다. 절벽이라고 말할 때는 아래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낭떠러지라고 하고요. 아, 저거는 낭떠러지다 이렇게 안 해요. 절벽이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 절벽은 절망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신 상태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절망이라는 거. 우리 절벽이네. 이렇게도 하잖아요. 저 사람 절벽이다. 저 사람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와 그 절벽을 혼용하지 마시고 글을 쓸 때 낭떠러지라고 말했으면은 이 아버지는 어디가 있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텝을 맞추며 말기암 엄마를 재우고 있대요. 이제 지금 말기암이니까 이제 시암도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엄마를 재우려고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데리고 놀고 있다. 죽을까 말까 죽어줄까 말까. 또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아빠를 또 놀려요. 내가 죽을까 말까 죽어줄까 말까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는 아빠를 놀리고 있다. 아기처럼 엄마처럼 절벽 끝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절벽이라는 그 말은요, 시에 있어서 마지막이요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절벽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이고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험난한 과정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진짜 그 해학적이면서도 그 품격 있는 어떤 시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그 아버지가 말기암 그 걸린 어머니를 재우려고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자지 않고 내가 죽어줄까 말까 죽어줄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이 시를 가지고 이 시가 정말로 짧아요. 근데도 정말 좋은 시입니다. 시는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짧게 못 써서 길게 쓰는 거지. 웬만하면 좀 짧게 써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시를 그 빅풋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그 발효되는 대숲바람입니다. 우리 그 발효되는 대숲바람을 박성애 회장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시로 보는 천년 담양. 발효되는 대숲바람.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 눈꺼풀의 비늘로 벗겨지는 동안 대숲이 꽃피기 전까지 푸른 이유를 바람은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홀가분한 맨발이었으면 더 좋았을 깎아머리였던 나는 구름이 댄잎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며 상처에 광을 내듯 구두코를 닦아댔다.
죽순처럼 솟아오르는 혈기를 감추지 못해 쏜살같이 대숲을 뛰어다닐 때 우는 바람이 갈기를 세우며 막아섰고 청춘의 꿈은 아픈 공명의 마디 위로 자랐다. 비좁은 공간에 수직으로 갇히는 각자의 시간, 은밀하게 막연함을 좁히는 슬픔과 자유, 하늘이 머리 위로 가깝게 닿을 듯 발등으로 아픈 별들이 내려앉았다. 한 육신 꼿꼿한 버팀대, 짓무른 기억 한쪽에 발효되는 대숲 바람이 무성하다. 네. 차분하게 좋습니다. 이 뒤에 5분만 걸어가면 중록원이 있어요. 저도 아까 전에 중록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중록원 갈 때마다. 네. 발효되는 대숲바람입니다. 발효된대요. 바람이 대숲에 들어가면 발효가 돼가지고 푸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푸름이라는 것은 어떤 결기 아니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담양은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대나무예요. 예. 그 담양의 전체 식재 면적, 그러니까 담양군에 심겨져 있는 대나무 면적이요, 전국의 34%를 차지한다네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다라는 말이죠. 죽다, 죽는다, 죽다. 이 말 어원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이 죽는다, 죽다의 어원은요, 대나무로 만든 죽창으로 살생한다. 그래서 죽다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면, 이 담양군 대전면 태몽리에 가면은요, 영산강 하천을 따라서 길게 대나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대나무 군락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요게 차라리 한 10km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게 뭐를 해도 좀 할 줄은 잘 모르지만 대포는 커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나무밭이 하천변으로 영산강변이 대나무밭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노마 같은데, 이태리 같은 데는 관광객으로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은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얼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잘 가꿔서 그런 나무들에 관련돼서 관광 수입을 올려야 돼요. 우리는 건축물은 돈만 있으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좀 개발 잘해서 관광 수입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럼 좀 적으면은 관광 수입 올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냥 몇백만 평, 몇천만 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담양 대나무에 관련된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돈 좀 많이 벌 수 있겠다. 또 영산강에다 배도 띄우고요.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발효되는 대숲바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 눈꺼풀의 비닐로 벗겨지는 동안, 이게 뭐냐면요, 이 죽순이 이제 대나무로 자라면서 그 껍질이 벗겨지고요, 그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요, 대나무에 하얀 것이 끼어요. 아주 신선한 것들. 네, 그 비닐이 벗겨지는 동안이에요. 대숲이 꽃피기 전까지 푸른 이유. 대나무가 보통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꽃을 피운다잖아요. 꽃을 피우면 일시에 죽습니다. 대나무는 잘 알다시피 벽과인데요.
그 죽는 이유는 아직 잘 몰라요. 네. 그러면 대나무가 60년에 한번 꽃을 피고 죽으면 대나무의 한 살이잖아요. 한 살이. 그러게 됐는데 꽃을 피면 죽는다고 그래요. 바람은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홀가분한 맨발이었으면 더 좋았을 깎아머리였던 나는 구름이 댄잎 위에 내리앉는 것을 보며 상처에 광을 내듯 구두쿠를 닦아댄다. 청춘이에요. 그 구두쿠를 닦아댄다는 것은요, 대처로 도의지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집에 있는 그 먼지 이렇게 덕지덕지 묻은 구두에 광을 내놓는다는 것은요, 나갈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죽순처럼 솟아오르는 혈기를 감추지 못해. 죽순, 딱 대나무 죽순 올라오는데 43일 정도 오면 완전히 큰다고 하잖아요. 그 혈기예요. 쏜살같이 대숲을 뛰어다닐 때, 쏜살같이는 쏜화살같이입니다. 쏜살같이라는 말은 이미 쏜 화살이에요. 네. 쏜 화살같이 대숲을 뛰어다닌대요. 우는 바람이 갈기를 세우며 막아섰고, 이건 뭐냐면요, 갈기. 예를 들면 말이나 예를 들면 사자, 짐승 목덜미에 이게 그 털이 있잖아요. 막 달리면 그게 서잖아요. 그겁니다. 갈기. 청춘의 꿈은 아픈 공명의 마디 위로 자랐다. 공명의 마디. 대나무 공명이죠. 마디 속은 다 공명이니까요. 그 위로 차곡차곡 자라났어요. 비좁은 공간에 수직으로 갇히는 시간. 각자의 시간입니다. 이 마디의 각자의 시간이 다 수직으로 갇힌대요. 그 속으로. 은밀하게 막연함을 좁히는 슬픔과 자유. 은밀하게, 막연함. 어떤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한 상태를 막연하다 그래요. 우리는 막연하게 글을 쓰면 안 돼요. 예. 하늘이 머리 위로 가깝게 닿을 듯 발등으로 아픈 별들이 내려앉는, 발등으로는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고 내 그 대나무 제일 끝에 거기는 하늘에 가깝게 닿을 듯 이렇게 쫙 수직으로 뻗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한 육신 꿋꿋한 버팀대. 꿋꿋이, 이게 꼭 부사로 바꿔 꼿꼿히가 아니고요, 꼿꼿입니다. 꼿꼿이. 예, 그 말입니다. 그 쉬거나 굳은 데가 없이 바르게 자라는 것을 꿋꿋하다 그 말이에요. 버팀대, 쓰러지지 않도록 발치에 되는 물건인데요. 그 대나무는 이게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예, 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를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대나무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매란국죽, 사근자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대나무 아니겠습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한 육신 꼿꼿한 버팀대, 진물은 기억 한쪽에 발효되는 대숫바람이 무성하다. 진물은 기억 한쪽은요, 어떤 어린 시절, 청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꼿꼿하게 쓰기 전까지 정말로 도의지도 가서 돈 벌으려 나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발효되는 대숫바람이 무성하다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발효된다. 온전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제 진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한 대숫바람이 그 대숲에 들어가면 그냥 푸르게 무성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담양은 잘 아시지만 호남 살인 문화 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담양이 있잖아요. 그 자연불학이 299개예요. 담양은 자연불학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299개인데요. 그 중에 마을 2개, 최근에 생긴 마을 2개만 빼놓고는요, 모든 마을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죠? 특이하고. 그걸 모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을에도 대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근데 딱 이제 최근에 생긴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두 곳만 빼놓고 대나무가 다 심겨져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루부는 천년타면 발효되는 대숲바람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